많이 까먹었네. 41쪽이에요. 41쪽의 마지막 테마 진행하고 집에 가자. 41쪽이 제 1번 개념교재 41쪽이에요. 우리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2차 곡선의 접세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우리 접세 방정식이 두 가지, 우리 세 가지가 있죠. 그거 쫙 한번 수밖에요. 2차 곡선과 그다음에 접사. 첫 번째 위의 점이 나올 때 위의 점이 나올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위의 점이 나올 거 아니야. 뭐 3콤마 이다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x제곱을 빨리 뭘로 바꾸기로 했지? x 콤마 x로 바꾸기로 했죠. 또 y제곱을 뭐로 바꾸기로 했어? y 곱하기 y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 x를 뭘로 바꾸고 있어? 이거 꼭 외우려 했죠. 2분의 x 더하기 x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 그 다음에 저 점들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문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책에 있는 방법을 지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얘는 타워 문제인데 8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인데 위의 점이 나왔어. 위의 점이 나오고 마이너스 2,1이라고 이렇게 그때 접속 구하래. 한데 8분의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바꾸고 2분의 y 곱하기 y로 바꾸고 1 그러면 이 x값 마이너스 1을 앞에 x에다 집어넣고 y값 1을 앞에 y에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다. 이게 바로 뭐야? 접선 끝. 정리하면 되겠죠. 뭐 분모 싫으면은 4랑 마사 곱해갖고 끝내면 되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선생님 기억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를 철저하게 뭘로 가는 거야?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철저하게 뭘로 간다? 공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포물선 공식이야. 포물선의 접선의 공식. 우리 민식이가 포물선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럴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책 찾아봐. 어딨어? 35쪽에 있잖아. 35쪽에. 한번 자기 눈을 봐봐. 35쪽에. 포물선 공식은 어떻게 돼?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이건 공식이잖아. 이게 공식이잖아. p가 뭐야? p. x와 비계수를 4로 나눈 거. 됐어? 뭐 얘 들어봐. 기울기를 3이라고 그러고 y제곱은 8x라고 그럴 때. 그쵸? y는요. 기울기 mx 플러스 m분의 p는 뭐야? 이걸 4로 나눈 거. 이 끝. 공식만 외우는지. 그 다음에 우리 타원은요. 학중이 타원 공식은 어떻게 돼? y는 mx 얼마? 루트 길게 a제곱 m제곱 여기 b제곱 있고 가운데제곱 뭐야? 플러스 이게 바로 타원의 접선을 가지고 하는 공식이었고 a제곱은 x제곱 밑에 b제곱은 y제곱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쌍곡선은요. 쌍곡선은 부호만 달라진댔죠. y는 mx 그러면 루트 얘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바로 접선을 방정식이었죠. 다 공식 외워야 돼. 세 번째는요. 이제 밖계점이에요. 밖계점은 공식은 없고 메시지만 있어요. 종이 듣고 있나? 주은아 듣고 있어? 들어야 돼. 우리 너무 지금까지 너무 잘했잖아. 마지막도 잘한 거였죠. 페이지 오늘 41쪽이에요. 내가 먼저 출발해요. 오늘 밖계점이요. 페이지 41쪽에 있는 거 90번에 1번이요. 내가 먼저 출발할게. y제곱은요. 4x인데 위에 있지 않은 점 위에 이렇게 표현하냐면 위에 있지 않은 점 얘를 뭐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밖계점이라고 해요. 밖계점 그래서 밖계점이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왔을 때 그때 접선 구하는 거. 그러면 얘를 한결같이 뭐하냐면 위에 점을 얘를 한결같이 위에 점을 a, b라 놔요. 위에 점을 a, b로 놔요. 됐죠?
외워야 돼. 밖에 점이 나오시면 위에 점을 뭐라 그런다? A, B로 놓는다. 뜻을 외워야 돼. 됐죠? 그러면 왜 위에 점을 A, B로 놓을까? 우리는 위에 점이 문자든 뭐 숫자든 나오면은 접살 방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구하면 되지. Y제곱을 뭘로 바꿔? Y 곱하기 Y. 그렇지? 4 곱하기 X를 뭘로 바꿔? 2분의 X 더하기 X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됐어? 그러면 위에 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위에 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 이렇게. X에다 A 대입하고 Y에다 B 대입하고. 됐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 AY는 2배 B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잠깐만 보면 얘는 이런 포물선이었는데 접선을 거봤대요. 접선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선을 휙 거봤대. 근데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나왔다고. 됐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뭘로 놓은 거야? 이 점을 A, B로 놓은 거라고. 이 점을. 됐어? 그게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라고.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이 이거라고 현재. 우리 공식에 의해서 구한 거잖아. 근데 얘는 위에 있지는 않지만 접선을 지나가 안 지나가? 얘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내 말 이해가? 깍준 이해가? 지성이 이해가? 요즘에 안 힘들지?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마이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a는 2배 b-2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죠. 그럼 내가 문자를 2개 놨으니까 식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또 하나씩은 이걸로 구해. 얘는 위에 점을 놨잖아. 그럼 위에 점은 언제든지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저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a, b 식 나오겠죠. 그럼 대입하면 b 제곱은 4a 이렇게 식이 나오겠다. 그렇지? 지금 이게 답이고 지금 답인 거고. 근데 답인데 아주 멋있게 나왔죠. 왜? A, B를 모르니까. 그럼 A, B만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지. 그래서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는 거죠. 두 개 연립.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차니까 뭐 하는 거예요? A는 네모랑 B는 네모 찾아갖고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A는 네모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 A자는 이렇게. B 제곱은 4배 하니까 8배 B-2가 되는 거고. 이게 풀면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0이다. 근데 이 합비는 뭐야? 완전 제곱이니까 땡큐죠.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B는 얼마였어? 4. B가 4니까 A는 얼마야? 자동으로 4. 똑같네? 저기다가 A, B에다가 4, 4 집어넣으면 최종 답이죠. A에다가 4, B에다가 4. 정답은 4Y는 2배 4 플러스 X가 임대 최종답. 조금 더 예쁘게 하면 얘는 4로 나누면 Y는 2분의 1배 4 더하기 X. 더 예쁘게 하면 전기하면 2분의 1X 플러스 2 이게 이제 정답. 그렇지? 진행 가마? 알아? 그 논리를 잘 따라가야 돼. 논리를. 이래서 그 논리를. 그치?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시간 맡길 거야. 밖에 좀 나오시면 철칙이 뭐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위에 점 놓는 거야. 뭐라고? A, B를 놓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A, B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구할 거라고. 자, 첫 번째. 위에 점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y제곱을 x를 2분의 어쩌고저쩌고 쪼개갖고 대입할 거야. 근데 이 점도 대입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A, B도 대입했고 이 점도 대입해갖고 식이 A, B씩 나온 거지. 그 다음에 A, B씩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위에 점을 일단 대입해갖고 2차식이 하나 나온 거라고. 그러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2차고 1차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고일 때 어떻게 했냐면 A는 네모랑 B는 네모 1차식에서 A는 네모랑 B는 네모를 찾아갖고 2차에 대입해서 연립하면 돼요. 인수분 해갖고. 그래서 그런 거야. 한번 해봐. 41쪽에 오른쪽에 2번이요. 이걸로 하자 그냥. 3번으로 하자 3번. 영단에서 쉬울 것 같아. 3번이었죠. 41쪽에 3번. 41쪽에 3번.
이건 완전 집중해야 돼. 선생님 혹시 아직까지 이해 못한 거 있어요? 아까 예제에서? 이해 못한 부분이 어디야? 너무 막 썼나? 다음 문제부터 좀 잘 써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다시 정식으로 다시 다 풀어줄게. 3번으로 자기 손으로 딱 나오면 그때 답을 또 잡아요. 두 개 나오네요. 확실히 두 개 나와? 안 나와? 두 개 나오는데? A 값이 두 개 나오고. A 값도 두 개, B 값도 두 개. 요 용이 최고 난이도 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거야. 기아를 왜 선택했니? 기아가 제일 어려워요. 수학 중에서. 그때는 그냥 미적분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기아가. 학교는 그 미적분 언제 선택하지? 3학년 때 선택하나? 네. 3학년 때? 아이고 미쳤다. 수학 때문에. 봐봐. 보고 따라하자. 보고 따라하자. 한번 봐봐. 제가 어디까지 했나? 보고 따라할게요. 천천히 조금 줄 맞춰 쓸게. 밖에 점 나올 때 초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초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첫 번째 위의 점을 빨리 나왔어요. 좀 진도 좀 빨리 뽑아내려고 빨리 했더니 위의 점을 A, B라 하면 위의 점을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위의 점이 났으니까 위의 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y제곱을 y 곱하기 y 16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이게 바로 뭐라고? 접선인데 여기다가 위의 점을 대입할 수 있었잖아.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하고 즉 by는 2는 약분 좀 할게. 2는 2, 8에 16, 8배에 a 더하기 x 이렇게. 그런데 여기 얘가 저 밖에 점 마이너스 2,2를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2를 밖에 점 대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 y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b는 얘는 8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짝수니까 2로 나누면 b는 4a 마이너스 4 88. 이처럼 어렵긴 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b는 네모를 이렇게 일단 구한다고. 두 번째 뭔다고? 위의 점 대입. 위의 점을 대입한다고. 저 시계. 그러면 얘는 요거를 일단 대입한다고. y제곱은 16x 위의 점 a, b를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b 제곱은 16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식과 이 두 식을 연립이라고 그래. 연립. 그럼 연립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2차고 1차면 딴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1차에서 A는 네모나 B는 네모 찾아서 대입하는데 얘는 B는 네모 나왔으니까 그냥 B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요 B에다가 뭐 대입해? 4A-8을 이렇게. 그럼 계산하는 거지 이제. 4A-8의 완전 제곱은 16A를 계산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조금 숫자가 너무 크니까 4라 앞으로 끄집어낼게. A-2의
완전 제곱이 16a가 되는데 얘는 4 제곱하고 mi 제곱하면 되죠. 16 곱하기 a-2의 제곱일 거고 그게 16a인데 왜 이지라는 거야? 숫자가 너무 커서 약분하려고 16 약분하려고 그럼 얘만 풀면 되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a는 0 다 나왔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이거 학준아 네가 볼 때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거. 100%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애들 다 쓰러지게. 그러면 보이죠? 지성이가 a 값 얼마? 1이랑 4요. 그렇지 A값 1하고 4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값도 나오시겠네. 그러면 합준이가 너 앞이 빠르니까 저긴데 B는 네모 여기다 하는 거 B는 네모 4A 8 A가 1이면 B 얼마야? 맞아. 맞아. A가 4면 B는 얼마야? 얼마? 8 됐죠? 그럼 아까 접선이 어디 있었어? 이게 접선이었다고 이게 접선이었다고 이게 저 BY 나의 접선은 BY는 8배의 A 더하기 X가 이게 접선이었다고 이게 여기다 이제 A, B 집어넣으면 하나씩 나오겠죠. 얘를 집어넣으면 BY 마사 Y는 8배 A가 뭐야? 1 더하기 X 4, 마사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배 1 더하기 X 전개까지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휴 하나 나왔다. 이번에 얘 대입한 거죠. 얘는 B에다가 8 대입하니까 8Y는 8배에 A 더하기 4 8로 나누면 Y는 A X 어디 갔어? 그거 꼭 보지. 어떤 다시. 이거 식이 장난 아니죠. 이건 저로 많이 나가. 기아는 웬만하면 지피고사 2번 안 보고 한 번은 지피 수행평가 볼 거거든. 거기 나올 거야 이게. 수행평가 볼 거야. 지피 기호 10 보는 거 이거 나올 거야 아마. 이게 딱 10보기 좋으니까 이번에 B에다가 8 대입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4 대입하고 8Y는 8배 4 더하기 X 8로 나누면 Y는 4 더하기 X 순서만 바꾸면 Y는 X 더하기 4 접선 두 개를 이렇게 찾는 문제였죠. 이렇게 장난 아니죠. 길어는 보이는데 계산이 많아서 그래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진짜 학習이 된 거 같아? 우리 지성이는 좀 더 해봐야 되고. 우리 찍어봐봐. 예식 이해 갔어? 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타원 밖의 점수 똑같이 하시면 돼요. 타원 밖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 일단 타원 문제가 너무 더럽게 났네. 그러면 한번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선생님도 보드판에 조금 풀어놓을게요. 42쪽에 2번이요. 91번에 2번 본인 한번 혼자 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 맞아. 근데 0 콤마가 나와서 조금 계산이 쉬울 것 같긴 한데 42쪽에 2번이요. 똑같이 한번 해봐. 좌표에 0이 들어가면 좀 계산이 편해지거든? 없어지니까. 이거 똑같이 위의 점을
예쁘셔서 부끄럽네. 볼빨리 써놨어요. 예쁘게는 안 만들었고 분수꼴로만 써놨거든요. 만나봐봐. 이건 계산력이 조금 높은 건데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하는 거야. 만나봐봐. 이거 이제 부모 곱하면 더 예뻐지겠지? 각준이 맞아? 네. 정복됐네. 지성이 만나봐봐. 민식이 맞아? 네. 방법만 좀 내고 뭐 외부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분모 곱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겠지 뭐. 지성이는 좀 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타 들어가자. 백타. 기호를 조금 문제 풀이를 어떻게 했지? 조금 볼게. 페이지 52쪽이요. 오늘 백타 들어가요. 백타 드디어 이제 백타. 백타는 이제 반대되는 게 스칼라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 가끔 나와. 그렇죠? 스칼라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나타내는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 백타는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이에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 베타 좀 어려워. 초반에 쉬워 근데 후반에는 없이. 베타. 그러면 약속을 했겠죠. 크기하고 방향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얘는 화살표법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화살표법. 근데 얘는 약간 느낌이 반직선 느낌으로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뭐 A점을 찍으면 이렇게 뭐 B랑 하면 이렇게 나타내게 했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를 C하고 D하고 이렇게 그렇지? 지금 나 뭐 한 거야? 화살표로 벡터를 나타낸 거야. 벡터. 그러면 얘는 항상 이렇게 점으로 가는 게 있고 화살표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점으로 가는 게 이게 출발점, 이걸 시점이라고 해. 외워야 돼. 점으로 시작하는 걸 출발점이라고 해. 근데 걔를 좀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게 시점이란 말로 많이 써. 시점. 그리고 이 끝난 점, 화살표 끝난 점 있죠? 얘가 도착점.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버스 종점할 때 종점이라고 해.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출발점 얘기 잘 안 해. 쉽게 쓰다 보니까 출발점이 있는데 출발점을 뭐라 그런다? 시점. 그리고 도착한 지점을 뭐라 그래? 종점이래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글씨로 쓰면 벡터 AB. 근데 잘 안 써. 뭘로 쓰냐면 AB 위에 이게 뭐야? 선분이죠? 그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써줘. 이게 바로 벡터 AB라는 기호야. 그럼 얘는 벡터.
얘는 벡터 CD야, 벡터 DC야. CD. 항상 출발점 먼저 써야 돼. 도착점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게 벡터 CD야. 됐어? 그러면 서민식은 알 거야. 벡터 AB랑 벡터 CD 중에서 누가 크기가 커?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크기를 나타낸 거야 얘가. 그러면 네가 볼 때 벡터 AB 쟤랑 벡터 CD 얘랑 누가 더 큰 거 같아? 크기가. 벡터 CD가 커요. 되게 단순하게 나온 거야. 얘가 길잖아. 길면 큰 거야. 그러니까 요 짝대기의 길이를 뭐로 봤냐면 이게 벡터의 크기로 본 거예요. 벡터의 크기. 길잖아. 그러니까 크지. 됐어? 그다음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예, 그러면 우리 이걸로 하면 동서남북으로 할게. 동, 서, 남, 북. 이면 얘는 방향을 뭐라? 북동 방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화살표로 방향 나타내는 거야. 얘도 북동 방향이긴 한데 좀 북쪽으로 치우친 북동 방향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물리에서 이제 여기 물 힘에 바뀌는 힘의 전달 경로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 그렇죠? 다시 한번 벡터는 뭐냐면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벡터라고 했고 벡터는 화살표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항상 쓸 때는 시점에서 출발점에서 종점 끝나는 지점을 쓰기로 했고 크기는 뭐 막대기의 길이로 누가 크기가 크다 짧다 얘기했고요. 그럼 그러면 벡터 CD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고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벡터 CD 쓴 다음에 절대값 붙여. 이거 바로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는 기호예요. 다 외우셔야 돼. 오늘 벡터 처음 나니까 다 외우셔야 돼. 절대값이 뭐라고? 벡터에 대해서는 크기란 뜻이야. 크기.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cm라고 할게.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얼마? 10 이러시면 되죠. 흡사. 얘는 길이니까 음수가 안 나오니까 좀 절대값 붙였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그럼 볼게요. 52쪽이요. 52쪽에 1번에 1번. 52쪽에 1번에 1번. 문제 그렇게 다음 벡터에서 시점과 종점을 차례대로 말하래요. 시점과 종점을 차례대로 말하래. 1번에 1번. 시점 누구야? A. 종점은? C. 근데 2번에 1번. 벡터 AB를 그 모른 종에다가 한번 나타내봐. 어떻게? A에서 이어갖고 B까지 이으시면 되고 B에서 화살표 방향 나타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됐어요? 2번 1번만 하면 되죠. A 요 정도 있잖아. A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B 요 정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화살표 이렇게 하면 이게 벡터 AB죠. 됐어요? 3번에 1번이요. 3번에 1번. 벡터 AB의 크기만 하네. 벡터 AB의 크기 얼마? 2. 그렇죠? 다음 페이지 갈게요. 53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있는데 무슨 놀라운 거냐면 이거는 그려볼까? 나 진짜 열심히 등분 똑같은 길이로 하려고 할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자르고 얼추 정사각형 9개를 붙여놨다는 게 그러면 일단 모든 길이들이 다 각계각을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틀릴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럼 벡터를 그려볼게. 요 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랑 그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왜 우리는 같다 그래요. 이 두 벡터가 지금은 같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길이가 1cm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야? 루트 2겠죠. 여기도 길이를 재면 루트 2겠죠. 일단 크기는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도 정사각형이 정확히 45도 방향으로 정사각형이 정확히 45도 방향으로 갔으니까 어때? 방향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다른 걸로 하면 얘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벡터랑 지금 수작으로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양해해 줘야 돼. 이 벡터가 모두 다 우리 벡터에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만 맞으면
그 벡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다 같다 그래요. 선생님 어떤 방법을 그리냐면 얘네들을 들고 원점에다 찍으면 얘랑 겹쳐지게 그리려고 얘를 쓴 거야. 얘를 찍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얘랑 똑같이 그려지도록 그린 거야. 이렇게. 얘 벡터의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벡터는요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라 봐요. 그렇죠? 그럼 한번 5번이요. 53쪽에 5번에 1번 벡터 A하고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벡터 A하고 같은 거냐? 진짜 53쪽이 없는데 왜 없어? 어디까지 되게 있을걸? 51쪽까지밖에 없는데 설마? 진짜? 뒤에 넘기도 없어? 간단한 거니까 좀 보자. 거기까지 해주면 돼. 안 나왔네. 간단한 거니까 그걸 하자. 처음 벡터는 쉬워요. 나중에 벡터는 이제 어렵지. 그러면 A 벡터랑 같은 게 누구야? D 아닐까? D? 맞죠? 그러면 바로 6번에 1번으로 바로 갈게요. 6번에 1번. 얼마? 잘하네. 2번. 벡터 A, B랑 같은 거. 누구? 벡터? BC. 그쵸, 다음 페이지 갈게요. 7번에 1번인데 벡터 AB하고 벡터 AB랑 같은 게 3개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3개 있어요. 벡터 AB와 같은 게 3개 있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찾았어? 한번 초등학교 문제 같은 거 하자. 이게 벡터의 첫 출발이에요. 용어들 먼저 이제 다 따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벡터 FO, 벡터 OC, 벡터 ED 이렇게 3개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성이 괜찮아? 네. 지성 벡터는 괜찮죠? 네. 그렇지? 그러면 8번이 2번이요. 2개 있어요. 벡터 AO와 크기는 같으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고 방향만 반대. 두 개 있어요. 따라갈게. 우리 평사변경 이동된다 그래서 AO 길이하고 그 다음에 OC 길이가 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 나왔냐면 벡터 AO는 노란색으로 표기할게. 벡터 AO는 요게 바로 벡터 AO죠.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어떤 거 빨간색으로 표기할게. 요거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또 하나 있었죠. 요것도 벡터 CO랑 벡터 OA랑 이렇게 두 개였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가요. 55쪽으로 갈게요. 55쪽으로 갈게요. 이제 벡터의 덧셈이라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칠 거예요. 벡터의 덧셈. 벡터의 덧셈까지만 하고 가자. 벡터의 덧셈. 제일 중요해요. 잘 봐요. 우리가 파주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하고 파주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음에 부산에서 대구 갔다가 다음에 대구에서 제주도 가면 이렇게 갔대.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왜 벡터로 환산을 했을 때 이 벡터를 다 더하래. 그러면 무슨 벡터가 되냐면 파주에서 제주로 가는 벡터, 이 벡터의 합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냐면 출발점은 인정을 하시고요. 그 과정은 안 보는 거야. 어디 들렸다 가는지 안 보고 최종 도착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주 벡터 더하기 서울 벡터, 부산 벡터, 대구 벡터, 제주 벡터를 다 더하면 파주, 제주도 벡터가 돼요. 조금 더 벡터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가 시점이 A고 그 다음에 종점이 B인 벡터를 뭐라 쓰죠? 이렇게 라지 AB 벡터를 하죠. 근데 이제 벡터를 조금 손쉽게 얘기할 때는 얘를 이렇게 스몰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를 얘기도 한대. 이렇게 보통 요렇게 벡터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벡터 스몰자 벡터로 그렇죠? 그럼 요렇게 가는 게 A 벡터야.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게 B 벡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더해보래.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한번 해보래. 그럼 정답은요. 지금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 도착은 여기서 했잖아. 출발하고 도착을 이으면 이 빨간색이 합벡터예요. 벡터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 이으면 그게 합벡터라고. 느낌 오셔요? 그렇게 벡터를 더하기로 했대. 2 더하기 1 이렇게 숫자처럼 더하는 게 아니고 지금 2 더하기 1의 숫자 더하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벡터 더하기라는 거죠. 됐지? 아니면 이 방법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편한 거 선택하면 돼. 또 하나의 방법은 이 A 벡터하고 그 다음에 B 벡터를 더해보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다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리기로 했대. 평행사변형. 얘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랑 얼추 비슷하게 평행사변 그려야 되고 얘랑 얼추 비슷하게 평행사변 그려갖고 평행사변을 완성한다고. 그래서 그 대각선을 이으면 이게 바로 합벡터라고 해요. 어때? 쟤랑 얘랑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쟤가 더 쉬운 거지. 이건 교과서 방법. 됐어? 그러면 한번 해봐. 11번에 1번이요. 11번에 1번 합벡터를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11번에 1번. 11번에 1번. 약간 생소할 뿐이지 벡터는. 끝났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면 된다고. 이게 합벡터라고. 됐어? 그러면 요거 할 때 쓰는 거죠. 11번에 2번이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두 가지 공부를 가르쳐 줄게. 집에 가자. 두 벡터를 더해보래. 그럼 교과서 방법은 이거예요. 평행사변법이라서 평행사변만 이럴 때 평행사변이 좀 좋긴 좋아요. 평행사변 어떻게 얘랑 좀 평행하게 대충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대충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이게 합벡터. 아니면 두 번째 것도 좀 심한 문제에서 많이 쓰여. 벡터는요. 얘랑 똑같은 벡터를 만들어 볼게. 얘랑 B 벡터랑 똑같은 벡터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은 B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벡터는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하고 방향만 맞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벡터를 이 벡터로 본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랬죠? 시점하고 종점을 이은 거. 이게 조금 이제 비속어로 뭐라 그러냐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요. 이거. 출발점하고 도착점을 본다는 걸 파주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서울에서 받아갖고 부산 갔다가 다시 부산을 받아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받아서 제주로 갔을 때 이렇게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 그러면 얘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가 요 벡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멈췄다가 여기서 다시 받아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합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과 종점 연결 이게 쟤랑 걔랑 별 차이 없잖아요. 얘는 약간 고급스럽게 푼 거죠. 얘는 평행이동해갖고 여기다 갖다 붙인 다음에 근데 얘는 꼬리에 꼬리를 안 물어갖고 평사법을 이용한 거고 이렇게 그렇지? 우리 벡터 기본 기반 조금 가르쳤어요. 지금 벡터 배운 걸 좀 정리할게요. 벡터가 뭐야? 크기하고 방향을 화살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물리량 아니면 기호를 벡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벡터 크기는 뭐야? 그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될 거고 방향은요 화살표 촉 위치 가리킨 방향. 그렇지? 그러면 벡터는 항상 시점, 출발점을 시점이라고 하고 도착점을 얘는 종점이라고 하는데 시점에서 종점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벡터가 위치는 상관이 없고 그냥 길이하고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로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형에서 같은 벡터를 찾을 수 있고 뭐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다 그런 것도 길이 가지고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벡터의 덧셈을 넘어갔다고.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평행사변 강제로 그려서 대각선을 이은 게 바로 교과서 방법.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서 좀 많이 쓸 건데 꼬리에 꼬리를 강제로 물게 해서 시점과 종점을 이어버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오늘 페이지는 55초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책이요. 답안지 실어줬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주택 조금 마음 세울 때는 아까 주택 그거 처리 못한 친구는 그거 조금 책 보고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주를 꼭 풀어봐야 돼. 책 보고 지생도 꼭 풀어봐. 그렇죠? 이렇게 가자. 벡터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좀 들어갔어. 이제 벡터 쉽지 않나? 벡터 이게 마지막은 어려운데 지금 할만해. 그렇죠? 종이도 좀